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 투자TV입니다. 지난주에도 코스피가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지요. 코스피가 무려 3,500을 뚫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이닉스 목표가를 3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가 무섭게 벌써 목표가에 도달해 버렸지요. 저희 목표가 설정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 같군요. 전인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코스피를 목도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지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메소드 주변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반감을 표현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메소드 생각에는 내년에는 곧 4천으로 갈 것 같은데 주식 버블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요. 심지어 이 탐욕의 버블을 단죄하겠노라 하면서 분노와 정의의 인버스를 폭풍 매수.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은 주로 수출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지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한국 수출 증가세와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과 코스피는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금액 증감은 코스피 지수의 동행지수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죠. 최근 발표된 수출 지표를 보면 매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인상적이지요. 물론 산업재라고 하는 조선, 방산 이런 것들도 굿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압도적이고요. 9월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데 660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166억 달러야. 엄청나지요. 자동차는 64억 달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반도체의 수출의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고용량,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이닉스 HBM이지. 반면에 자동차는 수출이 플랫하지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관세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수출 통계를 보면 코스피 지수 상승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출을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쪽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래프도 볼까요? 이거는 반도체와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황색은 반도체고 파란색은 반도체를 뺀 수출이에요.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는 플랫하지요. 그런데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눈에는 조금 과장하면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것은 반도체 기업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수출 지표는 코스피하고 동행지수라고 했죠. 하지만 그 수출 지표를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수출 지표를 갖고 메소드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나 당신 같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가의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수출 지표가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부문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의 주도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도 수출 지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출 지표가. 자, 증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두 번째 지표는 연도별 영업이익 규모 수준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어떤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100조를 벌었을 때 대체로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의 어떤 지수단에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0조를 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수단에 있으면 되겠냐. 이런 식의 어림짐작이지요. 그냥 대충 파악하는 거예요. 대충. 참고로 작년에 상장사 영업이익 합계가 200조가 조금 못 되었다고 해요. 196조요. 그런데 올해는 한 230조에서 25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작년보다 많이 오르는 게 맞잖아요. 네. 메소드의 경험상 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EPS 추정치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증권사들이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은 주가가 바로 뜁니다. 그리고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은 주가가 하락해요. 제 생각에는 EPS 추정치에 대한 정보는 시장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거의 주가와 동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EPS 추정치가 이미 상향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 EPS 추정치의 상향은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고 단기적으로는 거의 무적의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저나 여러분 같은 개미들이 이 정보를 가장 늦게 알게 되지요. 사실 개미들 입장에서는 EPS 추정치를 미리 알기도 어렵고 당연히 예측하기도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 EPS 추정치라는 무적의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메소드의 생각에는 개인이 이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추세의 지속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보기엔 그래요. 하이닉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 이격이 엄청 벌어졌어. 이제는 팔아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추세의 지속이라는 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를 것이고 모레도 오를 것이고 계속 맨날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쉬어가고 조정도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주식이 신고가를 계속 낼 거라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메소드와 같이 평범한 투자자들은 괜히 주식을 팔아서 자기 포지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메소드 방법론에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잘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까요? EPS 추정치가 꺾이는 때가 그런 때가 올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EPS 추정치가 꺾였다는 것을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고 꺾여 있겠지요. 이미 고점에서 상당히 하락했을 거예요. 그때는 팔아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고점을 봤는데 너무 서운하다. 그 가격, 지금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다시 올라가면 팔 거야. 라고 하거나 아직도 싸다. 저평가다. 하면서 막 조정시 매수 하면은 망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EPS는 순이익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PER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요.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추정치인 EPS가 계속 상향 조정되면은 그 추정 PER도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포워드 PER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가가 막 올라. 그런데 PER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은 채로 있어요. 이거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추정 PER은, 포워드 PER은 제자리 걸음이야. 심지어 주가가 천천히 오르면요, PER이 더 내려가기도 해요. 이런 현상을 메소드는 2017년 반도체 강세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그런 장세였어요. 뭐 다른 종목 가진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죠. 그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올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PER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PER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도 마음이 편해. 그때 보면은 한국 그 수출의 압도적인 다수 비율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을 반도체 대형주가 다 먹는 게 이상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메소드 생각에는 지금 장세도 그때와 비슷해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반도체만 오르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도 딱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 반도체 외에는 영업이익이 반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EPS가 오르니까 반도체 대형주의 PER이 떨어지죠. 최근에 워낙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하이닉스 PER이 오르긴 했지만 주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추정 EPS가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 DDR5 램 메모리 가격 급등하는 거 보세요. 와, 이 주가 내리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번외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엄청 좋죠.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엄청 팔고 있다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현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인도 같은 다른 곳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만큼 못 오르냐? 그건 당연히 관세 때문이죠. 지금 현대 기아차의 가격 전략이 관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익이 몇 조씩이나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계산에서는 9조라고 하고, 어떤 계산에서는 6조라고 하고, 어쨌든 조 단위로 깨죠. 다시 말해서 그 트럼프가 주주의 돈을 관세로 수취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도 관세 비용 내고 가격 올리지 않는 게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수준이 몇 조 정도 될 거니까 EPS 추정치 하향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주가 오름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가가 잘 내리지도 않잖아요. 일단 이미 너무 싸. PER, PBR이 너무 낮고요. 그리고 지금도 워낙 차를 잘 팔고 있으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과 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참 멋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관세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참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는 EPS 추정치 상향과 관계가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EPS 추정치 상향은 대부분 반도체가 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EPS 추정치 상향은 주가 상승의 지표로서 가장 강력한 지표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지표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일찍 알아내기는 어렵죠. 개미들은 EPS 추정치 상향을 추세의 지속이라고 판단하고 계속적인 홀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다. 추세의 지속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된다. 그러나 EPS 추정치가 꺾이게 되면 그때는 매도해야 된다.